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호석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이썬 마지막 시간이고요. 문법 설명드리고 기출문제 그리고 기출 예상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나 자바하고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문법이 좀 간단하게 우리가 작성이 가능한데요. 이제 제어문도 있습니다. 자, if문이라든지 while문, for문이 있는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함수 개념도 있습니다. 자, 함수란 것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부분을 함수로 정의를 하고, 자, 호출해서 사용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미리 한번 정의를 해두고 이것을 가지고 와서 호출하는 개념을 해서 함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 지향이다. 자, 파이썬은 객체 지향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클래스 개념이 있고 객체, 상속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해서 이것을 객체화, 자, 인스턴스화 해서 객체로 정의하고 그리고 이제 클래스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자식에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자, 클래스라면은 속성이 있고 이제 메소드가 있는데 속성과 메소드를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속의 개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기출문제, 기출 예상문제 풀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어문에서 if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코드 말씀을 드릴 때 점수를 입력받아서 학점을 출력하는 코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점수를 저장할 변수를 J라고 봤을 때, 자, J는 정수값을 저장을 하기 때문에 자료형을 int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하고 75로 초기화를 했네요. 그리고 이제 if문을 만납니다. if문 만나서 90점 이상이냐? 자, 90점 이상이라면은 A 학점을 출력하고, 자, 그렇지 않다라면은 else if 80점 이상이냐? 자, 그러면은 B 학점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70점 이상이냐? 자, 여기서 75점이 되기 때문에 이제 C 학점이 출력되는 그런 이제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파이썬과 다른 점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초기화하는 부분 보시면은 자료형이 없죠. 자, 자료형이 없고요. 그리고 세미콜론이 없습니다. 세미콜론이 없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if문 보시면은 블럭 설정이 없습니다. 자, 중괄호로 해서 블럭 설정 없고요. 콜론으로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 들여쓰기, 자, 공백을 이용을 해서,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제어의 범위를 지정을 했습니다. 블럭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else if가 문법적으로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elif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죠. 자, while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에서 10까지의 짝수의 합계를 구할 때 자바 코드로 작성을 한다라면은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하고요. 자, while문 나와 있고요. 자, 출력되는 부분이 있네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는 기본적으로 입력, 처리, 출력 순으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했고요. 자, 반복을 하는데 언제까지 반복을 할 거냐? A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하겠다. 그리고 A를 증가시키겠다. 1만큼 증가시키겠다. 초기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이제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if문 만났습니다. 자, 조건문이 나왔는데 A를 2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냐 판단을 하는 거죠. 자, 나머지가 1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홀수를 찾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홀수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홀수일 때는 누적하면 안 되겠죠. 썸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continue 해서 다시 while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가 또 증가되겠죠. 자, if문 만나게 되면은 이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만족하지 않죠. 그럼 if문 빠져나오게 되고 썸을 이제 누적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파이썬을 이용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변수를 초기화할 수가 있고요. 자, while문 나와 있습니다. while문은 이렇게 콜론으로 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들여쓰기로 해서 이게 while문에 다 포함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증감 연산자가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증감 연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자, 이와 같이 처리문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포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형식이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포문을 작성할 때는 포 해서 in 사이에 변수 주시면 되고, 그 다음 range에서
최종값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속된 숫자를 이제 생성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문에서 이제 주로 사용을 하는데, 자, 최종값만 이렇게 입력이 되었을 때는 0부터, 자, 0부터 항상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변수가 0부터 해서 최종값의 마이너스 1, 최종값이 10이라면 이제 9까지 반복을 해라. 결과적으로 10번 반복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초기값하고 최종값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값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초기값부터 해서 최종값 마이너스 1까지 숫자를 생성하면서 이제 반복을 해주면 되고요. 자, 초기값, 최종값, 증가값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문을 이제 C 코드에서, 자바 코드에서 작성을 할 때, 포문에서 초기, 최종, 증가값 줬잖아요. 그죠? 동일합니다. 자, 초기값에서 최종값 마이너스 1까지 증가하면서 숫자를 생성하는 겁니다. 자, 증가값만큼 증가시키면서 숫자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자, 예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sum은 0이 되고요. for는 i, 변수가 i가 되겠네요. 자, range에서 4.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i 변수 값이 0, 1, 2, 3까지 총 4번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sum에는 어떤 값이 누적이 되겠습니까? 0, 1, 2, 3이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sum을 출력하게 되면 6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초기, 최종, 증가값 모든 값이 다 있네요. 그죠? 초기, 최종, 증가값이 입력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i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자, 1에서 2씩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 다음에는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3이 되는 거죠. 3. 그리고 4까지 증가가 되기 때문에 5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1, 3만 값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sum에 누적을 하게 되면 4가 되겠습니다. range를 이용하지 않고 리스트 이용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자, 리스트 자료형은 배열하고 비슷하죠. 자, 배열하고 비슷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값들을 모아서 하나의 변수로 선언해서 그렇게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리스트의 위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죠. 자, 배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배열은 동일한 자료형을 이제 저장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 리스트는 다양한 자료형을 함께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정수, 실수, 문자, 열 함께 저장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리스트를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이제 크기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뭐 늘리거나 줄이거나 임의로 얼마든지 우리가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를 선언할 때 크기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리스트, 자, 변수를 하나 이제 선언하고 이제 초기화를 했죠. 자, sum이란 변수가 있고요. 자, 포문이 있습니다. 자, 포문에 이제 i하고 a하고 이제 입력이 되어 있는데, a가 뜻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값이 1, 2, 3의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하는 이 변수가 가지는 값이 1, 2,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i 값이 가지는 값이 1, 2, 3을 반복 수행하면서 값을 가지기 때문에 sum에 누적되는 값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그래서 6이란 값을 가지고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파이썬에서 함수 말씀을 드릴게요. 반복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을 한번 정의해 두고 이제 호출해서 가지고 와서 처리하게 되면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작성이 될 겁니다. 자, 함수의 개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형식을 보시면은 함수 이름하고 매개 변수가 들어가는 부분은 동일하죠. 자, 동일한데 앞에 자, define을 의미를 하는 def, 자, def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예약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함수명, 매개 변수, 자, 이와 같은 형태에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자, C 코드를 일단 먼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멀티라는 함수, 그리고 print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 자, A 변수 선언했고요. 그리고 A 변수의 값을 저장을 하는데 멀티 함수를 호출하죠. 자, 멀티 함수를 호출하는데 전달되는 값이 2하고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를 호출하는데 2, x에는 2, y에는 3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정수형으로. 그러면은 2 곱하기 3을 리턴을 하기 때문에 A에는 6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6이 저장이 되는 거고요. 자, 6 값을 가지고 다시 프린트를 호출하네요. 자, 프린트를 호출합니다. 자, 6을 전달하죠. 자, 그럼 x가 이제 6이 되는 거고요. %d, 자, 10진수 형태로 해서 출력을 해라. x 값을. 그래서 6을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커서의 위치는 다음 줄로 이제 이동을 해라. 자, 그런 이제 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파이썬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이제 함수를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함수가 이제 정의되어 있는 상태고 이것을 이제 호출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멀티해서 2하고 3의 값을 전달을 하고요. 전달을 하고, 자, 이 값을 이용해서 이제 곱하기 연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턴을 했네요. 자, 리턴하면 A에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장을 하고, show. 자, show라는 함수를 또 호출을 하죠. A 값을 전달을 해서 A가 6이 되기 때문에, 자, 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6이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에서 출력을 할 때 프린트문을 이용을 하잖아요. 프린트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자, 프린트 함수를 이용을 하는데 C 언어에서는 프린트 함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리 내장되어 있는 함수는 없습니다. 프린트 F는 있지, 프린트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C 언어에서는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해서 만드는 함수는 프린트라고 이름을 줄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라는 예약어가 없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프린트가 있잖아요. 그죠? 파이썬을 만들 때, 프린트할 때는 프린트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라. 미리 정의를 했습니다. 그게 예약어가 되는 거죠. 자, 예약어로 프린트가 있기 때문에 프린트를 함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는 사용자 정의 함수로 해서 프린트를 사용을 했지만은 여기서는 프린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show라는 이름으로 해서 정의를 한 겁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클래스, 객체 상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클래스에 대한 형식 보시면은 클래스 들어오고요. 그리고 클래스명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객체, 자, 객체 변수를 만들 때 클래스 이름, 자, 이 클래스 이름을 이용을 해서 변수 이름을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코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짝수의 합계를 구하는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명은 기사 퍼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를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콜론 입력이 되어 있고, 자, 들여쓰기를 이용을 해서 이게 전부 다 하나의 클래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서드가 나오네요. 자, 메서드, 함수를 정의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def를 예약어로 해서 키워드가 먼저 나와줘야 돼요. 먼저 나와줘야 되고, en, 자, 이것은 이제 그 메서드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en이 되고, self하고 쉼표 k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k가 매개 변수가 되는 거고요. self는 객체 자기 자신을 참조하는 매개 변수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메서드를 만들 때 첫 번째 매개 변수로 해서 셀프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자, 셀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객체 자기 자신을 참조하는 매개 변수다. 자, 기사 포스트란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객체를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객체를 정의하는데 그 객체 자기 자신을 참조하는 매개 변수를 셀프라고 얘기를 하고, 클래스 내에 생성된 모든 메소드들은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셀프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무조건 입력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블랭크로 나왔을 때 셀프라고 입력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en이라는 이제 메서드가 되는 겁니다. en이라는 메서드를 정의를 하고, 자, a라는 변수, sum이라는 변수, 그리고 while. 자, 반복 구문 나오죠. 자, k보다 작으냐. 그리고 a가 1 증가가 되고요. 자, if문, 자, 짝수의 합계를 구하기 때문에 홀수라고 판별이 된다라면 나머지가 1이면 이제 홀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벗어나는 거고요. 자, 벗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짝수라고 이제 판별이 된다라면 이제 sum을 이제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sum을 리턴하는 그런 이제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클래스를 정의했습니다. 클래스 하나를 정의를 하면은 이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라든지 뭐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수행 순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클래스가 되는 거죠. 클래스는 이제 빵틀입니다. 빵틀. 그죠? 빵틀을 하나 만들어 뒀고요. 자, 이 빵틀을 이용을 해서 빵을 만들어야 돼요. 구체화 시켜야겠죠. 그것을 우리는 인스턴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객체로 만들어야만 이 클래스를 온전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틀만 만들어진 거고 이 틀을 이용해서 빵을 만들려면은 인스턴스와 객체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객체를 만드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를 만들 때는 변수 이름, 클래스 이름, 자, 괄호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G라는 객체를 만든 거예요. 자, 기사 퍼스트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자, 그 객체점 메서드명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10이란 값을 이렇게 K에 전달을 하고 이 처리 결과가 B에 저장이 되고 B가 이제 출력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클래스하고 객체 개념 아시겠죠? 자, 클래스는 하나의 틀이 되는 거고요. 자, 이것은 추상화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자, 이 클래스를 인스턴스와 구체화, 객체로 만들어줘야 되고, 자, 이 객체를 이제 이용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상속의 개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상속은 클래스를 정의를 할 때 클래스명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 부모 클래스를 괄호 안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parent라는 이제 클래스가 있고요. child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child는 보시면은 parent를 상속을 받고 있어요. 이게 부모 클래스가 되고 이게 자식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라든지 속성을 이제 물려받는 거죠. 자, 물려받아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이제 클래스가 일단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자, 클래스를 이용을 하려면은 인스턴스와 객체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child를 C라는 이름으로 해서 객체로 만들었습니다. 자, C가 이제 객체가 되는 거고요. 자, C.점 해서 뒤에 메서드가 나왔죠. 자, sum이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합니다. 자, sum은 어디 있습니까? 부모 클래스에 있네, 그죠? 자,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 받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sum에 5라는 값을 전달을 해서 k 값이 이제 5가 되는 거고요. sum은 0이 되고, 그리고 이제 5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k 플러스 1, 자, 레인지의 범위가 이제 6이 되겠죠. 자, i는 0부터 해서 1, 2, 3, 4, 5 이렇게 값을 가질 겁니다. 자, 반복을 하면은 sum에 이 값이 이제 누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에서 5까지의 합이 sum에 이제 누적이 되고요. 그 값을 이제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과값이 이제 15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그 이제 리절트에 15 값이 저장이 되고 15 값을 이제 출력하게 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